뭐지? 뭐야 이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슈퍼마리오 갤럭시를 보고 왔습니다. 팬서비스가 가득해서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보는 내내 만들어보고 싶은 캐릭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리오 피규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클레이가 아니라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레이에서 3D 모델링으로 넘어오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이 클레이 작업은 찰진 손맛도 있고 만드는 내내 차분해지는 그런 맛이 있어서 한동안 고집했었어요. 근데 제 손이 느려서 그런지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살짝 답답했습니다. 클레이로 만드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피규어 아이디어를 빨리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그래서 틈틈이 모델링 공부를 했는데 AI 모델링이 나왔네. 슈퍼마리오 영화는 이번에도 대박이 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3년 전 개봉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수익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 봅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를 씹어먹던 마리오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기까지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정답은 네, 이게 닌텐도의 30년짜리 트라우마입니다. 이런 게 왜 집에 있냐고요? 제가 가끔 LP를 수집하는데 표지만 보고 마리오 주제의 개쩌는 90년대 사운드 트랙인가? 하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저 디스크였습니다. 레이저 디스크가 뭐냐고요?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엄청 큰 CD 같은 겁니다. 요즘 친구들은 CD도 잘 모를 텐데 여튼 LD라고 예전엔 이 포맷이 화질이 엄청 좋았대요. 재생도 못하는 이 LD의 정체를 알아보니까 93년도에 나온 마리오 실사판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아재들이 마리오랑 루이지이고 이 코스염은커녕 솜털도 덜 빠진 청년이 지금도 왕성히 활동 중인 배우 존 레기자모입니다. 그리고 이게 쿠파, 이게 군바, 이게 키노피오, 이게 요시. 80년대에 닌텐도는 NES로 북미 시장을 쥐락펴락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돈을 갈퀴로 쓸어담던 때죠. 하지만 당시엔 원소스 멀티유즈 개념이 아직 생소해서 영상화에는 그닥 크게 신경을 안 쓴 모양입니다. 마리오 실사판이 나오기 전에도 북미에선 젤다 애니메이션, 마리오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젤다는 캐릭터 붕괴가 날 정도였는데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쓴 모양이에요. 그러다 최악의 사건, 바로 슈퍼마리오 실사판 영화가 터집니다. 닌텐도가 당시에 200만 달러만 받고 영화 판권을 헐리우드에 넘기고 제작에는 크게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옛날 게임이라 설정이 빡빡하진 않았다고 해도 배관공이란 점이랑 마리오 코스염 말고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할 요소가 1도 없었죠. 헐리우드는 4,800만 달러 태워서 3,800만 달러 벌고 닌텐도는 덩달아 욕먹고 당시 어린아이들에겐 트라우마만 남겼습니다. 이때 미야모토 시게루 옹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닌텐도 IP는 함부로 넘기면 안 된다고. 그 이후 닌텐도는 IP 관리를 철저히 해서 포켓몬스터나 별의 커비 같은 애니메이션을 직접 감수해 평타 이상, 아니 대성공을 거둡니다. 본인들의 통제가 닿는 곳에서만 IP를 확장한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20년대 닌텐도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극장에 다시 마리오를 올리기로 결심. 유니버설의 일루미네이션과 손을 잡고 슈퍼마리오를 대성공시킵니다. 지금은 CG 회사로 인수해 닌텐도 픽처스를 설립해서 여러 캐릭터를 극장으로 올릴 준비 중입니다. 소니 픽처스와 협력해서 젤다의 전설의 영화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리오는 변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 꼬마 선장 마리오입니다. 줄여서 꼬선마루 합시다. 얼마 전부터 제 알고리즘에 떠서 기묘한 춤 사위로 저의 시간을 빨아간 그 꼬맹이. 이 밈이 사실 최근 유행은 아니고 해외에선 오라파민 키드라는 이름으로 몇 달 전에 한번 싹 돌았던 밈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이걸 일본 밴드 사카낙션의 밤의 무희에 버무려서 예토 전생을 시켰더라고요. 왜 꼬마가 보트 위에서 춤을 추나 봤더니 이 보트 경주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배 경주 파추 잘루르라고 합니다.
17세기 무렵부터 시작했는데 원래는 농산물 운반용 배가 점점 마을의 풍족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면서 경주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엔 선수에 사람이 아니라 조각품을 올렸는데 그게 발전해서 툭항따리라고 부르는 꼬맹이를 올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춤은 왜 추느냐? 우선 노젓는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는 역할이 있고 배가 선두일 때만 툭항따리가 춤을 출 수 있다고 합니다. 리얼타임 티베깅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썰을 풀다 보니 모델링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으로 레진 프린터를 써봤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게 맞나요? 그리고 서포터를 뗄 때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클레이로 하든 레진으로 하든 사포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레진 사포질이 훨씬 수월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꽃엄마 가조립을 한번 해보고 도색을 합니다. 이번엔 마리오에 맞춰 배 대신 매그넘 킬러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크고 매끈하고 묵직한 느낌은 프린터가 아니면 내기 힘들어서 벌써부터 만족스럽습니다. 차례대로 도색해줍니다. 얼마 전에 다른 피규어 제작 영상을 보다가 어떤 분이 아크릴 펜으로 도색하는 걸 봤어요. 와, 진짜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크릴 펜으로 도색해봤습니다. 근데 칠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보여서 마무리는 다시 붓으로. 마지막으로 조립해주면 꽃엄마 완성!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피규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보죠.